메모리 기술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기술과 원가 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메모리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격차가 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2021년 기준으로 이 D램 사업에서만 약 4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D램 사업의 가치만 반영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2위 SK하이닉스와 3위 마이크론, 이 기업들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유지하고 있다면 이 초격차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D램 사업의 초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기술력, 그리고 장비와 생산 능력, 점유율, 또 뭐 인재 확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 기술력입니다. 딱 한마디로 여기가 더 뛰어나다, 여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분야마다 또 자기가 자신 있는 기술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서로 내가 더 기술력이 뛰어난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삼성전자 관계자랑 그래서 이걸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 2위나 3위하고 기술 격차가 약 1.5년에서 2년 정도 났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좁혀진 것 자체는 사실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애매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1위 업체가 더 기술을 발전시키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이미 1위 업체가 나아간 길을 쫓아오는 기업들은 조금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디서 여전히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냐? 이걸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EUV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EUV는 사실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겹죠? 이 EUV는 초미세 공정을 할 때 회로를 굉장히 치밀하게 새기기 위한 장비입니다. 네덜란드 ASML사가 독점 생산하고 있죠. 이 EUV라는 장비를 그냥 사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이 EUV 장비를 실제 공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바로 EUV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이 EUV 공정이 몇 개 레이어에 적용이 되냐는 겁니다. 이 D램이라는 거는 여러 수십 개의 레이어가 쌓여져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수십 개의 레이어 가운데 5개의 레이어에 EUV 공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한 개 레이어에만 EUV 공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기술 격차를 보여준다는 거죠. 참고로 3위인 마이크론은 현재 EUV 장비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비와 생산 능력입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제가 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내부 관계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절대로 쫓아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장비와 생산 능력, 눈에 보이는 것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술이나 인재 이런 거는 서로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장비나 생산 능력 같은 건 극명하게 눈에 보이는 격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캐파, 생산 능력이야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또다시 EUV입니다. 이 EUV를 몇 대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약 18대에서 20대 정도의 EUV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대에서 3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EUV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D램에 몇 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추정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일단 갖고 있는 숫자 격차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점유율 얘기입니다. 점유율 역시 눈에 드러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2021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벌어져 왔습니다. 2021년 4분기에 갑자기 이 삼성전자의 D램 출하량은 줄어들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D램 판매는 올라가면서 이게 갑자기 SK하이닉스가 확 쫓아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쫓아왔냐면 2021년 1분기 수준까지 이 격차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SK하이닉스가 이 추세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과연 2022년 1분기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겠죠. 이게 안타깝게도 아직 2022년 1분기 점유율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얘네가 D램에서 얼마를 팔았느냐, 이 매출 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사이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사업의 이 매출 차이는 2조 3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 점유율을 좁히고 있었던 그 추세를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점유율 측면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인재 확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여전히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이 인재 확보 측면에서 조금 삼성전자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들어갔다 이러면 그냥 최고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삼성전자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에 다니는 내부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 공지로 이 5년차 이하 이 기술자들, 직원들이 갑자기 연차를 낸다면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시해달라, 이런 공지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런 현상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부 공지도 냈겠죠. 실제로 이 한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내부 복지가 좀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내부 복지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직원들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기술 싸움, 인재 확보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인재 유출 문제는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과연 이 D램 사업에서 압도적 1위, 초격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